무더운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김민수는 땀을 훔치며 대기업 사옥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28살의 그는 오늘도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죠. 대학 졸업 후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는 중이었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로비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12층 이철민 부장님 주문이라고 하시던데요. 아, 네. 저기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김민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50 초반의 나이에 비해 꽤 젊어 보이는 남자였죠. 꼿꼿한 자세와 비싼 양복이 그의 지위를 말해주는 듯 했어요. 혹시 12층 주문 아닌가?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철민 부장님 찾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내가 이철민이야. 잘 왔어. 나랑 같이 올라가자. 엘리베이터에 오른 두 사람. 이철민은 김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죠. 배달원들이 참 많아졌네. 대학은 나왔어? 김민수는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되나 보네. 안타깝네, 안타까워. 김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12층에 도착하자 이철민이 먼저 내렸고 김민수는 그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분주했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김민수가 음식을 건네려는데 이철민이 갑자기 검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버리고 가. 이런 건 내가 하는 일이잖아.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직원들이 슬쩍 고개를 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배달 업무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참 배달 주제에 따지기는. 너 같은 애들 많아. 대신 버려주면 팁이라도 줄까? 김민수는 말없이 영수증을 건네고 돌아섰어요. 이철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런 태도로 사회생활이 되겠어? 그러니까 평생 배달이나 하지. 김민수는 묵묵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도 그의 하루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같은 배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때로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지만 목표를 향한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언젠가는 내 사업체를 갖게 될 거야.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대기업 TS그룹 본사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창업주의자 회장인 강도연이 오랜만에 회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직원들은 바짝 긴장한 채 완벽한 환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다니 긴장되네요. 한 직원이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그러게요. 10년 만에 방문이라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철민 부장은 특히 분주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내리며 사무실 구석구석을 점검했어요. 회장님이 오시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 같은 시간 김민수는 오늘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배달을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TS그룹 본사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김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일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주문을 받았어요. 또 그 회사구나.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누굴 만날지.
TS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김민수, 로비는 평소와 달리 분주했어요.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경비원들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죠. 그는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층으로 배달 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눈을 크게 떴어요. 오늘요? 회장님 오시는 날인데 주문하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올라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라.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12층에 도착하자 지난번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차림새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가 음식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 그 순간 이철민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너, 왜 또 왔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주문하신 음식 배달 왔습니다. 누가 이런 날 주문을 했대? 빨리 주고 가. 김민수가 영수증을 확인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외쳤죠.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향했습니다. 이철민도 서둘러 김민수에게서 멀어졌죠. 그는 직원들 사이에 끼어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흩어진 틈을 타나가려 했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모여 있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구석에 서서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몇 명의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 뒤에는 연로해 보이는 한 노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죠.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가 바로 TS그룹의 창업주인 강도현 회장이었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철민은 앞으로 나서서 공손하게 인사했죠.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업팀 이철민 부장입니다. 강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보았죠. 그리고 그때 구석에 서 있는 김민수를 발견했어요. 강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김민수를 향해 걸어갔어요. 모든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죠. 민수야? 강도현이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당황했어요. 이 유명한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강도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갑자기 김민수의 손을 꼭 잡고 놀랍게도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수야. 사무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이철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민수도 마찬가지로 놀랐습니다. 그는 강도현의 포옹에 어색하게 응했죠. 강도현이 그에게서 떨어져 눈을 마주했어요.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왜 말하지 않았어? 김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여기 직원이 아니에요.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강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의 눈에 궁금증이 서렸습니다. 그래, 배달 일을 하고 있구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주변의 직원들을 향해 물었죠. 혹시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 얼마 전에 이 부장님이 그 배달원, 아니, 김민수 씨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었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철민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이 부장, 설명해 보세요. 이철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오해였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실례합니다만 김민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이만 가겠습니다. 강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넌 여기 있어도 돼. 오히려 내가 겪은 일을 자세히 듣고 싶구나. 사무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들 자리로 돌아가세요. 민수야, 너는 나와 함께 회의실로 가자. 그리고 이철민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이 부장도 함께요. 셋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도연은 김민수에게 자리를 권하고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철민은 어색하게 문 쪽에 서 있었죠. 앉으세요, 이 부장. 강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강도연은 김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먼저 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직원들 앞에서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내가 10년 전부터 운영해온 장학 프로그램의 학생이었어. 뛰어난 재능과 인성을 가진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 이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민수는 특히 인상적이었지. 강도연이 계속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를 가졌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취직을 제안했었지. 김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의 도움으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회사에 오지 않았지?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이 너무 감사했지만 스스로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달 일을 하면서 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도연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번졌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 의지를 존중한다. 이때 이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강도연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알았더라면? 그게 중요한가요? 만약 민수가 내 장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철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강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부장, 우리 회사의 가치가 뭔지 알고 있나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철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지위에 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여러 일을 했습니다. 강도연이 계속했어요. 공장에서 일했고, 청소도 했고, 배달도 했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어요. 누군가를 그의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강도연은 김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일을 겪었는데 기분이 어땠어? 김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무시당한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행동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달원이라는 사실이 제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강도연의 눈에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거야. 내 가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어. 이철민을 향해 돌아선 강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부장, 당신은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해왔죠.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은 것 같군요. 이철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합니다. 반성만으로는 부족해요. 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당신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겠습니다. 이철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강도연을 바라봤어요. 무엇입니까, 회장님?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 안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달 업무를 체험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겁니다. 이철민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하지만 그는 금방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김민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내 사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김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친환경 배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달과 달리 전기 자전거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만을 사용하는 서비스죠. 환경도 보호하고 배달원들에게도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강도연은 감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니? 배달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투자자들과도 미팅을 가졌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희망적입니다. 강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미 충분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의 첫 번째 고객이 되지. 내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 회사의 공식 파트너가 되는 게 어때? 우리 회사도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싶거든. 김민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제안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이제 다른 부서도 둘러볼 시간이군. 이 부장, 나머지 일정을 안내해 주세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와 함께 할래? 아니면 배달을 계속할래? 김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배달이 몇 건 더 남아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해해. 하지만 곧 다시 만나자. 내 사업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 셋이 회의실을 나왔을 때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강도연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죠. 내가 만든 회사에서는 어떤 직업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TS그룹의 핵심 가치입니다. 직원들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연의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회사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김민수는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이철민이 그를 불렀습니다. 김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이철민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실수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이철민은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일주일간 배달 체험도 성실히 해볼 거예요.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예상치 못한 하루였죠.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김민수는 새로 오픈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간판에는 에코딜리버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친환경 배달 서비스의 시작이었죠. 드디어 해냈구나. 김민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모두 배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김민수의 비전에 공감하여 함께하기로 한 동료들이었습니다. 민수 대표님, TS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첫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약속했던 대로 TS그룹이 첫 번째 고객이 되어 주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큰 기업과의 계약은 에코딜리버리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었죠. 오후 김민수는 TS그룹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배달원이 아닌 한 회사의 대표로서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김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 대표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민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철민의 표정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죠. 배달 체험은 어떠셨어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군요. 무거운 음식을 들고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일, 날씨와 싸우는 일, 때로는 불친절한 고객을 마주하는 일.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덕분에 회사 문화 개선 프로젝트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계약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TS그룹은 에코딜리버리를 통해 모든 사내 배달과 고객 샘플 배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친환경 이미지는 TS그룹에게도 큰 이점이었죠.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후 이철민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못 오셔서 아쉬워하셨어요. 하지만 곧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연 회장님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대표님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민수는 회사를 나오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의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죠. 모든 직업에는 가치가 있다는 강도연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에코딜리버리는 이제 국내 최고의 친환경 배달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전기 자전거와 친환경 포장재만을 사용하는 그들의 서비스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직원 수도 100명이 넘었고 전국 주요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이제 31살에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의 경험은 회사 운영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오늘은 에코딜리버리의 3주년 기념일이었어요. 김민수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특별 손님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강도연 회장과 이철민 현재는 TS그룹의 상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3년 전 우리는 작은 사무실에서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을 의심했어요. 친환경 배달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까? 그런 의문이 많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배달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에코딜리버리를 만들었습니다. 김민수는 강도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어떤 직업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강도연이 3년 전 했던 말과 같았어요. 강도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김민수가 단순히 자신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행사가 끝나고 강도연이 김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수야.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 김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그 기회를 잡고 성공으로 이끈 건 너였어. 두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날 왜 회사에 오셨던 거예요? 10년 만에 방문이었다고 들었는데. 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어. 회사가 내가 추구하던 가치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었던 건 운명이었나 보다. 김민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그날 그가 그곳에 없었다면
만약 이철민이 그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 민수야.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초심을 잃지 마. 내가 배달원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항상 간직해. 김민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에코딜리버리는 계속 성장했어요. 그리고 김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강도연처럼 자신만의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꿈을 가진 청년들을 지원했죠. 그의 회사에서는 배달원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동등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민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였으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닌 태도에서 나온다. 이 말은 에코딜리버리의 사무실 벽에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민수는 그 문구를 보며 초심을 되새겼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